볼까요? 센 이번에 7단원이었었습니다. 센 B 사오셨나요? 안 사오셨어요? 이따 선생님 프린트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그 해설하는 거 보기만 하세요. 명제의 앞부분이었었고요. 자,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요. 페이지가 이거 몇 페이지냐? 89페이지네요. 89페이지 10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P 조건은 X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P X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거니까 X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X가 마3하고 3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Q는 절대값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물론 절대값을 벗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요. 절대값을 벗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절대값 바깥에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법이 있었죠. 뭐였었어요? X-A가 얼마와 얼마 사이? 마1과 1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건 하나, 둘, 셋, 세 개의 A를 더함으로써 X의 범위가 결국 뭐가 되냐면 A-1과 A 플러스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문제에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이 P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P 또는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집합으로 바꾸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P 합집합 Q라고요. 근데 그게 뭐여야 된다고요? 이게 진리집합 P여야 된다고요. P여야 된다고요. P랑 Q를 합집합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전체가 있고요.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 합집합이 뭐랑 같게 된다는 거예요. P, Q 있는데 여기랑 같아야 된다고. 아니죠. 미쳤나봐요.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 아니고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공통인 부분들은 상관이에요.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데 이 부분이 얘는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안 가지고 있는데 둘이 같다는 건 여기에 원소가 없고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Q가 모두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P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3부터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3과 3 사이 이게 P고 Q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부등호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보시고 그냥 A-1이고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A를 기준으로 한 칸 왼쪽으로 간 친구랑 A를 기준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친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폭이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2. 그럼 A 값에 따라 폭이 2인 애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등하고 고등이 이런 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폭이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6이죠? 그럼 폭 2면 요 정도 되겠네요. 요만한 폭의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P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요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A-1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경우는 A-1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쭉 오른쪽으로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 3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A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설명된 친구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된 것도 있어요. X가 1 마이너스 A랑 1 플러스 A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요. 어딘가에 있는 1이 있는데 거기에 A만큼 왼쪽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만큼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1 더하기 A라는 거죠. 그럼 얘는 대칭이 되는 기준점은 1인데 폭이 얼마라고요? 2A인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였다면 마이너스 3하고 3의 가운데는 0인데 여기쯤 1이 있는 거죠. 그럼 1이 있어요. 근데 폭이 A만큼 가는 거라고요. 그럼 대칭을 해본다면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는 4니까 요 안에 A가 A 플러스 1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쪽은 1-A가 무조건 안쪽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넘어버리면 얘는 바깥으로 가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면 이쪽만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었다면 요건 쓸 필요가 없고요. 1 더하기 A가 뭐보다? 2보다, 2 아니군요. 3이군요. 3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 값을 중심으로 폭이 일정한 구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딘가를 기준으로 폭이 늘고 줄고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17번 되어 있고요. 문제에 조건들이 적혀 있긴 한데 조건은 조금 이따 적고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친구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를 원하고 있네요. not P이면 Q이다. 이게 무엇인 걸 원하는 거냐면 거짓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어떤 구조를 만족해야 되냐면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Q가 되고요. not P는 P의 여집합이에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P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 그림을 따로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P의 여집합이라고 집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 부분이 뭔 거예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Q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죠. 됐죠? 근데 이런 조건이 되려면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P의 여집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건 Q에 들어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공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집합이면 이게 참인 거예요.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중에 정수는 마이너스 1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원소가 하나 있는데 그 원소가 누구만 있냐면 마이너스 1만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 P 써보죠. P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는 K, X, 3이에요. 자, 우리 P의 여집합, not P죠? 그럼 이거면 not P는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럼 P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는 P가 가져갔어요. 그럼 not P, P의 여집합은 안 가져가야 되고요. 1은 P가 가져갔어요. 그럼 not P는 1은 안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not P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not P랑 Q 겹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not P에만 존재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자, 요거 not P만 다시 그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not P예요. not P. 그리고 Q는 뭐예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3은 어디 있나요?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가 2, 여기가 3. 자, 그러면 이렇게 3 있고요. 3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쯤 떨어졌어요. 여기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 교집합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가 마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아니고 정수가 마일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라면 0도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K가 여기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원하는 부분에 있는 정수가 마일만 있는 거 맞죠? 그럼 K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다 여기에 와요, K가. 그러면 이 부분밖에 안 남잖아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1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와야 돼요. 됐죠? 경계에 해당하는 건 넣어서 해봅니다. K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Q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Q가 가져갔으니까 이 내부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0에 있으면요. Q가 가져간 거죠. Q가 가져갔으니까 요 영역에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과 0 사이예요.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거 K의 최대값이니까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합 그리고 수직선, 명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92페이지 29번이에요. 명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제가 있는데 x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인 어떤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두 개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실수예요? 어떤이라는 건 3과 6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라는 겁니다. 어떤의 의미가 그거였었죠. 3과 6 사이에 있는 수, 예를 들어 3.5, 4.2, 5.7을 여기 넣었을 때 모두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3을 넣었는데 성립해. 근데 5를 넣었는데 성립 안 해. 그래도 참인 겁니다. 그게 어떤이었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친구 중에 어떤 값 하나라도 넣었을 때 만족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참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으로 나온다면 3 넣는데 만족해, 4 넣는데 만족해, 근데 5 넣는데 만족을 안 해. 그럼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였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등호 문제네요. 이거 선생님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부등호, 부등식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뭡니까? 선생님하고 오래 수업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뭡니까? 현석 씨? 선생님하고 제일 오래 했죠?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뭐예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고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간단해서 몇 가지 방법을 외우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건 2차인데 n 때문에 우리가 배운 사이값, 양극값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근데 n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죠? n의 값이 계속 변하니까. 그럼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x제곱 마이너스 8x랑 마이너스 n 이렇게로 바꿀 겁니다. 그럼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저 친구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0하고 2, 4, 6, 8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생기고요. 딱 가운데는 0과 4의 가운데, 0과 8의 가운데니까 어이, 대칭이 안 맞는다.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가져와요? 3과 6 사이만 가져올 겁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쯤 3이 있을 거고요. 여기쯤 6이 있을 겁니다. 쓰일진 모르겠지만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6일 때의 값이 높겠어요. 야,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다시 그리자. 6일 때의 값이 높겠어요? 3일 때의 값이 높겠어요? 더 큰 y값은? 6일 때의 y값이 더 크겠죠. 4를 기준으로 대칭인 친구니까요. 그럼 여기쯤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여기쯤 떨어지고요. 6을 넣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이었어요? 어떤이었어요? 어떤이죠? 어떤이에요?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참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n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y는 마이너스 n을 그려서도 역시 3과 6 사이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n이 만약에 문제에서는 n이 자연수라고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n이 만약에 2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하고 마이너스 n이라서 마이너스 n하고 이 친구 비교했는데 이 친구 2차의 y값이 늘 위에 있나요? 없죠. 한 점도 없죠. 거짓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계속 거짓이겠죠? 내려와 볼게요. 내려오다가 정확히 직전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도 아직 거짓이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를 정확히 지나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지나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존재하나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근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문제 크거나 같다인데 같다도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거 참이에요. 이 순간부터. 더 내려가요. 자, 이렇게 되면 참인가요? 참이죠. 왜? 이 점들이 존재하잖아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돼도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는 순간에는 3과 6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인 거죠. 더 내려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존재하잖아요. 2차의 y값이 얘보다 위에 있는 거.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참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로 밑으로 모두 참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랑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이 순간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순간은 x에다 얼마 넣었을 때요? 6 넣었을 때입니다. 여기다 6 넣으면 되죠. 36 빼기 40이에요. 얼마? 마사. 여기가 6,48이죠? 미쳤나봐요. 6, 8이 48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6,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2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그럼 n이 얼마?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이 아니고 모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 순간 존재는 하는데 모든 점이 맞는 건 아니죠. 이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되는 거죠. 맞죠? 이 순간부터가 모든일 때 참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원하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걸 원했다면 꼭지점에 y값만 구하면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였어요? 4였죠? 4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의해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됐고요. 유경 씨 많이 피곤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5번. 다음 페이지 35번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알 수 없나요? 참이었습니다.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명제와 역은 참거짓을 동일하게 가져가지도 혹은 반대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이에요. 자,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네요. 35번. P면 Q이다의 역하고 대우가 모두 참이래요. 모두 참이래요. 그럼 대우가 참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명제가 참이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P면 Q이다가 참인 거예요. 두 줄. 그 다음에 역은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Q이면 P이다인데 이것도 참이래요. 됐죠? 그러면 P가 Q에게 화살을 쏘기도 하지만 Q가 P에게 화살을 쏘기도 한다고요. 이걸로 놓고 보면 Q가 필요 조건, 이걸로 놓고 보면 P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죠. 이거 사실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이 표현을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라지 P, 라지 Q에서 같다였죠. 그죠? 그럼 문제에 P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요? A-5, X, A 플러스 5. 등 없네요. 이렇게 돼 있고 Q 조건은요. 마이너스 B, X, 3B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둘이 같고 이렇게 둘이 같다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보시면 3단 논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문제에 참인 친구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P면 Q이다. 이거 참이래요. 두 줄로 표현하고요. not S이면 R이다도 참이고요. 이 두 개가 참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P면 S이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P면 S다를 성립시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누구도 참이라고요?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대우명제 구하면 not Q면 not P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우명제 구하면 not R이면 not S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P랑 S에 관련된 친구를 좀 찾아보면 여기 왜 다 됐어요? 미쳤나 봐. S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P 있네요. 시작하는데 P. 그리고 결론으로 여기 S 있네요. 그럼 P면 Q이고 not R이면 S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P가 S를 가리키려면 이 관계가 만족하면 되겠죠. 뭐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Q이면 무엇이다? not R이다가 있으면 돼요. 근데 Q이면 not R이다는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역시 대우명제인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겠죠. 이걸 주어줘도 이 내용이기 때문에 P면 S다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필요한 명제는 요거 또는 요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 보자. (48번입니다) 자, 48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학교 시험에 꼭 나와요. 학교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몇 문제 나오냐지 안 나오진 않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P. 실수 A, B에 대해서 P는 뭐라고 나왔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래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더해서 0이래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걸 보통은 어떻게 적어요? A는 B는 0 이렇게 적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나왔냐면 A제곱 빼기 AB가 0이래요. 그럼 A로 묶으면 A-B는 0이니까 A가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인데 이게 0이라는 건 A랑 B랑 같다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 있는데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래. 그럼 이건 우리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있죠? 이거 정리하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건 계속 쓰여요.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자, 그럼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0인 거는 A는 B면 되고요. 이걸 0으로 만족시켜주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허근 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A랑 B를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는 거예요. 됐나요? 아닌가요? 아이고, 아니군요. 미쳤나 봐요. 이거 미안해요. 요거 살짝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으로 바꿀 수 있네요. 미안합니다. 미쳤나 봐요. 이게 뭐가 돼요? A 플러스 2분의 1 B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건 아까 요거랑 비슷합니다. 제곱 더하기 땡땡땡의 제곱을 했는데 0이 되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0이려면 B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0이려면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0의 제곱이 0이려면 A도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A, B는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A는 B거나 또는 A랑 B가 같은데 모두 0이거나 인 거예요. 됐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네요. 기억.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누가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P가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충분 조건은 화살을 쏘는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P가 화살을 쐈냐? 누구에게? Q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니은은 Q는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이기 위한? R이기 위한. 그러면 Q가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Q가 화살을 막고 있다고요. 누가 쏜? R이 쏜. 이렇게로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은요. P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예요. P고 R은 뭘 말하는 거냐면 P 교집합 R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집합이니까 이건 집합이고 요 명제니까 P 그리고 R 이게 뭐냐고 필요 충분. 그러면 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P 교집합 R 하고 Q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이건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 있네요. 얘는 A랑 B가 0일 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A랑 B가 같아도 되고요. A가 0이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야기에는 다시 말하면 A가 0이어도 되고 B가 1이어도 돼요. 됐습니까? A가 0이고 B가 1이어도 0 되잖아요. 그죠? A가 0이고 B가 0이어도 돼요. A가 1이고 B가 1이어도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친구들이 얘랑 대소관계, 포함관계를 비교했을 때 요건 딱 하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건 그 외에 다른 친구들도 되잖아요.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R하고 Q에 대한 내용이네요. Q가 누구를 R을 포함하고 있냐? 근데 R이 이거였잖아요. R도 아까 뭐였어요?
A랑 B가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그럼 A랑 B가 같은 거에 예를 든다면 A가 0, B가 0, A가 1, B가 1, A가 3, B가 3 이런 친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구에서 A랑 B가 같은 거 또 되고 A가 0이고 B가 다른 값이어도 됐잖아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더 넓은 범위,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Q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Q가 R을 포함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P랑 R이에요. P랑 R의 교집합이면 A랑 B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A랑 B가 같은 경우, 이 두 개 겹치는 범위는 뭐밖에 없어요? A랑 B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P랑 Q가 같냐고 물어본 거죠? 아까 안 같다고 그랬죠. 포함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자, 마지막 하나 해보고 아마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정석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해보죠. 59번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그 PQ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빼고 우선 그 관계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Q가 화살을 쐈고 그게 not R이 맞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Q는 not R이기 위한 not P인데 왜 R이라고 적었어? 미쳤나 봐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누가 필요 조건이라고요? Q. 그럼 Q가 필요 조건,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not R이 쏜. 그러면 요 이야기는 대우인 P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대우인 not Q이면 R이다도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Q가 연결됐죠? 그래서 not R이면 Q인데 그게 not P라고요. 그럼 가운데 부분 생략하면 not R이면 not P다. 그리고 이거의 대우가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P면 R이다. 이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문제 X가 P, X가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4, X 0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R은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나와 있는 Q부터 좀 써볼까요? Q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Q 마이너스 4부터 0, 그 다음에 2 있어서 마이너스 4와 0 사이,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Q에 관련된 내용하고 not P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었죠. 그럼 P가 이거면 not P는 뭐가 되냐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뭐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포함 관계를 놨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not P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A가 여기 있어요.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만큼이 not P. 근데 이 친구가 Q. not P가 Q를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확실한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같은지 다른지는 직접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not P가 되는 거죠. 정확히 이게 A면. 그럼 not P는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Q는 마이너스 4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게 맞죠. not P가 가지고 있고 Q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어 또 포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네요.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야. 요건데 아이고 여기도 Q랑 not R이에요. 그럼 not R 구해보죠. 그럼 not R은 뭐가 돼요?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 x-b, x-b-2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돼 있고요. 이건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이건 음수니까 사이값이죠. 그럼 요거 사이값 b랑 0으로 만드는 거 b 플러스 2죠. 아까 했어요. 그럼 이건 결국 x가 b랑 b 플러스 2 사이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b, 그다음에 두 칸 떨어진 b 플러스 2. 그럼 b값에 따라 폭이 2인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2인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가 not r이 q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q 안에. 그럼 폭이 2인회가 여기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폭이 2인회가 마사와 0 사이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죠. 마사와 0 사이 폭은 얼마니까요? 4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는 폭이 얼마니까? 2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Q가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나요? 빨리 생각해봐. Q가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죠.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 0부터 2니까 딱 폭이 2면 이만큼이겠다. 어쨌든 이건 안 되죠. 이렇게는요. 안 돼요. 이렇게는요. 되죠. 그럼 되는 것만 생각해보면 B가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누구보단 B 플러스 2가 0보단 왼쪽에 있어야겠네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등호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등호가 있어도 얘가 어차피 B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해도 안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Q도 마사를 못 가지고 이 나달도 마사를 못 가졌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성립해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성립합니다. 이렇거나 또는 여기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B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B가 더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확히 이런 구조가 된다면 Q는 2를 가졌는데 어차피 나달은 B를 못 가졌어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요 위에 있어도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겹치는 거니까 요거는 겹치는 거 찾으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온다의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 또는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의 이야기를 써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거나 등호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B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A의 범위는 아까 구했죠? A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여기 마사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였냐면 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A-B가 크려면 뺐는데 크려면 이건 크고요. 이건 작아야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A의 제일 큰 값 얼마예요? 마사죠. 이 범위에서 B의 제일 작은 값 얼마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B의 제일 작은 범위. 마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겠네요. 미안해요.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미안해요. 문제 제일 마지막에 B가 0보다 크다는 내용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여기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2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정석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겠네요. 정석 한 문제만 좀 볼까요? 정석. 연습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번에 유제가 둘, 넷, 여섯, 일곱 문제 연습 문제가 3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 중에서 7- 7-9번 볼까요? 140페이지에 있는 7-9번 보겠습니다. 7-9번 보시면 내조건 PQRS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기호로 표현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P가 화살을 쐈는데 Q가 맞았다는 뜻이고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R이 화살을 맞았고 누가 쏜? Q가 쏜 화살에 맞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S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S는 충분 조건. 근데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Q랑 S는 필요 충분 조건. 같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우 명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우 명제까지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not, 부정이 붙어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연결되네요. Q, Q, Q. 그러면 이 친구들은 P이면 Q이고 Q이면 R인데 Q랑 누가 같다고요? S가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S는 누구를 가리킨대요? R을 가리킨대요. 그렇죠? 그럼 사실 Q랑 S가 같으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왜 두 번 적어놨을까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P, Q, S,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R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Q이면서 S인 친구가 있고요. 그 안에 P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이고 Q는 그럼 요게 하나인 거예요. P이고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이고 Q는 왜 이렇게 글씨 못 쓰죠? 원래 잘 쓰는 건 아닌데 오늘 더 못 쓰네요.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Q의 교집합이라고요. P랑 Q의 교집합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P랑 Q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얘죠. 이게 R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R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P이고 Q하고 R 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무슨 화살을 쏜 거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P 또는 Q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여기에 있는 건 R이고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P 또는 Q예요. 그럼 이건 P와 Q의 합집합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R이고 S면 R과 S의 교집합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P랑 Q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사실 누구예요? Q예요, Q. 됐고요. 그 다음에 R과 S의 교집합이에요. R과 S의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R과 S면. 사실 뭐예요? S가 되는 겁니다. 근데 S는 사실 뭐랑 똑같아요? Q랑 똑같죠. 그럼 Q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딱 50분이네요. 쉬었다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증명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쓰인 절대부등식하고 코시슈바르치 그리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7만 딱딱 하루가 나가네.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우선 정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한 문장.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적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거에 의해서 두미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두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있어요. 그리고 증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증명은 뭐냐면 명제가 참임을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뭘 이용할 거냐면 정의나 정리를 이용해서 보입니다. 정의나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는 거고 말이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정리는 결국 뭐냐면 증명된 기본 원리를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나오죠? 그럼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뭔 거예요?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왜 그런지를 보이는 게 증명. 그죠? 그리고 그 증명을 통해서 이게 성립하네 라고 보여서 이걸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고 이 정리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 증명, 정의 이렇게 있고요. 정의는 약속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냥 적기만 해놓고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방법으로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 두 가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말 그대로 대우를 써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명제를 증명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기가 애매할 때 뭘 보인다는 거예요?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이면 x는 3이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이고요. 뭐뭐이면이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참인 걸 보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렵진 않죠, 사실. 우리가 등호에만 익숙해져 있지 부등호에 아니다 저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기가 살짝 애매하니까 이거에 대우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형태를 쓰면 요 아니다가 사라지니까요. 위치 바꾸고 부정해요. 그래서 x는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 거예요. 그럼 이거 참인가요? x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우 명제도 뭐라고요?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됐죠? 보통 뭐가 있을 때요? 이렇게 아니다, 부정 형태, not 형태가 붙어 있을 때 많이 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귀류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귀류법은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여서 증명합니다. 그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귀류법을 통해서 문제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여 증명한다. 증명 먼저 설명드렸고요. 부정했죠? not이에요. 그럼 모순이 뭔지 알아야겠죠? 모순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거 많이 한 세대 아닙니까? 그 마법 천자문 많이 하던 세대 아닙니까? 이 모순. 보통 이제 사자성어 이야기나 고사성어 이야기 할 때 나오죠. 모순은
창과 방패를 의미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 상인이 이 방패는 모두 막을 수 있는 방패야. 그리고 창을 들고 이 창은 모두 뚫을 수 있는 창이야. 그러니까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서 모순입니다. 창과 방패. 그죠? 그럼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은 말이 안 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걸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한번 볼까요? 오늘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뭘 하자고요? 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유리수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한 거죠. 무리수가 아니다로 원래 해야 돼요. 근데 무리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유리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줄여서 유리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유리수의 특징이 뭔가요? 유리수의 특징.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뭐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P분의 Q라고 볼 수 있고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결국 PQ가 루트 2를 유리수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게 기하분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이제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루트 2는 Q가 성립하죠? 루트 2가 있어요. 없애고 싶어요. 양변에 뭐 하면 돼요?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제곱하면 P제곱 곱하기 2는 Q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정리예요. 정리. 2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좌변이 2의 배수죠. 그럼 우변 자연수의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되려면 자연수의 제곱. 이 친구는 꼭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Q제곱이 무엇이다? 2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Q도 뭐여야 돼요? 자연수의 제곱인데 2의 배수가 되려면 이 자연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2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Q도 2의 배수입니다. 그렇다면 Q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배수를 적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2 곱하기 P제곱은 Q제곱인데 Q가 뭐라고요? 2A라고요.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건 4A제곱이에요. 그럼 P제곱은 양변을 2로 나눠서 2A제곱입니다. 자연수의 제곱이고 2예요. 그럼 똑같이 P제곱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2의 배수란 사실을 알게 되죠. 모순입니다. 뭐가 모순이냐면 이거까지 적어야죠. P가 2의 배수까지 나와요. 뭐가 모순이냐면 아까 P랑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 없다고요. 근데 P가 2의 배수고 Q가 2의 배수예요. 그럼 얘네들은 공통인 약수로 뭘 가지고 있어요? 2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순이죠. 이 말하고 모순이잖아요. PQ가 1 이외에 공통인 약수는 없다 였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PQ가 2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건 틀린 게 됩니다. 그럼 유리수라고 이야기한 게 틀렸으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무리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다는 틀린 명제가 되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순이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죠. 원래 유리수가 아니다인데 사실은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무리수이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실수에선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대표적인 규류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당연히 이게 루트 2가 아니고 루트 3으로 넣으면 3의 배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도 꽤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할 때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절대부등식입니다. 적으세요. 아직 못 적으시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앞에 절대 붙었죠?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즉 뭐예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늘 성립하는 방정식은 뭐라고 불렀죠?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늘 성립하는 거. 만약에 A가 실수라는 가정하에는 A의 제곱은 늘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이죠? 늘 성립하죠?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의 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즉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요. 해법. 풀이 방법은 몇 개 있거든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거라서요. 만약에 A랑 B 중에 A가 큰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A-B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뺀 친구가 이게 성립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A랑 B 중에 역시 이런 관계인데 문제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의 대소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둘 다 양수라는 내용이 없으면 제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수일 때 제곱을 했을 때 부등호래 크기가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A랑 B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내용이 있으면 뭘 이용해서 하기도 하냐면요.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1보다 큰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즉 빼거나 제곱하거나 나눠서 대소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대소 방법입니다. 됐죠? 뭐 당연하게 쓰던 거라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절대부등식의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리고 정석을 보시면 선생님은 설명 안 할 거거든요. 정석을 보시면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안 나오고 요즘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첫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자, 용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산술이 무슨 뜻인가요? 산술. 숫자적인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숫자적인 평균이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기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도형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도형적인 평균이 기하 평균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술 평균이라는 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500원 있고 한 사람이 1000원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한 사람 500원 있고 한 사람 1000원 있어. 근데 둘의 평균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개념을 산술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하평균은요? 그림적인 평균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고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 얼마죠? 넓이 얼마죠? 50이죠. 근데 얘랑 넓이는 똑같아요. 넓이는 50으로 똑같은데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50이죠. 됐죠?
그럼 이게 기하, 그림적인 평균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얘랑 얘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웠죠. 그죠? 그래서 5랑 10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양수들밖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변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가 모두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술평균이요. 그리고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뭐라고요? 기하평균이요. 그래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대소관계가 늘 성립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호 있죠? 등호 있죠? 단 등호는 A 꼴 B일 때만 성립해요. 다른 경우는 성립 안 해요. 그럼 A랑 B의 값이 다르면 무조건 산술평균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인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빼서 0보다 큰지 본다고 그랬죠?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선 분모에 있는 숫자가 좀 불편해서요.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 이렇게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제곱할 겁니다. 양변에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크거나 같다 4AB가 됩니다. 됐죠? 넘길 거예요.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첫 번째 이야기였죠. A랑 B가 실수예요. 그럼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고 실수의 제곱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성립합니다. 그죠? 늘 성립하죠? 그러면 변형한 얘도 늘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왜 A가 양수고 B가 양수냐면 여기에서 이 조건일 때는 A랑 B가 양수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늘 성립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요거 이제 전개한 거예요. 그냥 전개했을 뿐입니다. 전개했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것도 양변에 뭐를 4AB를 더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4AB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제곱한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한 거예요? 루트 씌운 겁니다. 그죠? 루트를 씌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4AB인 거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 짓을 했다고요? 루트를 씌웠다고요. 루트를 씌웠죠? 우리 루트를 씌우려면 루트 안에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양수여야 돼요. 루트 안에가 음수면 뭐가 돼요? 허수가 됩니다. 허수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트 안에 있는 건 4AB죠? 그럼 여기에 루트를 씌웠다는 행위는 사실 AB가 양수라는 내용을 깔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나요? 이거는 많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값 A 플러스 B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게 되는 거예요. 양변의 루트 씌우면. 됐죠? 이 조건 하에서. 근데 우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이 이야기는 A 더하기 B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양수란 이야기죠. 둘이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데 더해서 양수이려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갈 때 루트를 씌운다는 행위를 만족해서 이런 식이 나오려면 이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려면 뭐요? 변수들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 등호는 요 등호랑 똑같고 요 등호랑 똑같고 요 등호랑 똑같아요. 그러면 A-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이게 0이려면 A-B가 0이다. A가 얼마다? B다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변수 두 개가 같을 때만 성립하고 그 외엔 무조건 왼쪽이 큰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이야기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친절하게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이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100%는 아니에요. 그냥 힌트 정도입니다. 힌트 첫 번째가요. 1번. 변수들이 모두 양수라고 나옵니다. 이 조건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변수들이요. 보통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양수는 양수인데 역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수 형태를 띠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곱했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역수를 띠고 있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실 선생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요. 대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즉 뭐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봅니다. 범위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그럼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혹시 산술기하 아니야? 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요. 됐고요.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이야기해보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코시 그리고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여기선 변수 4개 쓸 거예요. A, B, X, Y 4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 양수일 필요 없어요. 이건 실수기만 하면 됩니다. 허수 안 되고요. 실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바로 적어보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를 곱해요. 이 친구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앞에 잠깐만 집중하세요. 요거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자, 얘 루트 씌우세요. 그리고 얘 루트 씌웁니다.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A. 얘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X죠. 둘을 곱한 걸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B.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Y. 그래서 둘을 곱한 걸 여기다 적고요. 그거에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이야기하면 이 왼쪽이 늘 크거나 같은 거.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전처럼 등호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냐면요. A분의 X, 아까 곱한 애들의 B, 그 다음에 B분의 Y, 곱한 애들의 B가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왼쪽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요건 증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나오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요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이따 문제 이야기를 할 거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수 2개 이렇게 갔죠. 이걸 3개로 가도 돼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3개로 갔어요. 그럼 여기도 X제곱, Y제곱, Z제곱 3개로 간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뭐라고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온다고요. AX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온다고요. BY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온다고요. CZ 하고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는 간혹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여기까지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끝나면 코시-슈바르츠는 잊으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시험 이후에 안 나오고 산술기한 나와요. 그래서 산술기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이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과학공과에서 한 번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확장되면
사실은 3개, 4개, 5개, 6개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가 X제곱, Y제곱, Z제곱, W제곱까지 있으면 크거나 같다 똑같아요. 루트 쉬운 거에 곱, 루트 쉬운 거에 곱, 루트 쉬운 거에 곱, 루트 쉬운 거에 곱의 제곱과 같다. 그럼 이게 4개여도 되고요. 5개, 6개, 7개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큰 의미인데 여기서부터는 고등과정에서 절대 안 다뤘는데 선생님이 설명드린 건 과학고에 한 5년 전인가 문제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패턴은 똑같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쓰냐면요. 좀 어처구니 없긴 한데 제곱이 있을 때 씁니다, 보통. 제곱이 있을 때랑 이 친구들이 뭐로 되어 있을 때냐면 그 실수를 변수로 가진다. 이럴 때 쓰는 게 코시-슈바르츠고요. 코시-슈바르츠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됩니다. 절대 안 나와요. 코시-슈바르츠 그림 그려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 부등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코시-슈바르츠는 예시 문제까지 하나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코시-슈바르츠에 대한 예시 문제예요. 자, XY 실수라고 나왔어요. 제곱 있죠? 네, 실수를 변수로 가지고 제곱 있으니까 범위 물어보고 있잖아요. 코시-슈바르츠 써야겠구나가 기본 접근입니다. 그럼 코시-슈바르츠의 저 형태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저 형태 만족한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루트 쉬운 AX BY의 제곱. 이게 코시-슈바르츠예요. 그럼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네, 선생님 문제 푸는 방법인데 밑에 똑같이 적어줍니다. 됐죠? 근데 우리 궁금한 건 3x 플러스 y죠. 이거 제곱이에요? 이 안에 있는 친구 제곱 아니죠? 그럼 여기에 오는 게 3x 플러스 y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3x 플러스 y의 요거 형태 맞았고 제곱인 거예요. 크거나 같다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루트 씌운 게 얘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3x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3의 제곱이 와야겠죠.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y가 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1의 제곱이 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형태를 맞췄죠? 그러면 위아래 정확히 형태 맞았고요.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습니다. 곱하기 요거는 10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선 3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k라고 놓으면 k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k의 범위 물어보고 있죠? k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k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0하고 루트 20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선생님이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늘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원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인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위에 있는 xy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에 있는 xy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근데 그 xy들을 가지고 3배하고 y 값을 더하래요. x의 3배하고 y를 더하래요. 근데 그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xy에 대한 몇 차죠? 1차죠. 그럼 무슨 그래프예요? 직선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 이 정도 느낌이겠죠? 이 정도 느낌이고 y절편이 k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k에 뭘 구하라고요? 범위. 그럼 xy는 어디 위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y는 3x 플러스 k가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원 위의 점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k가 제일 높은 거겠죠. 그리고 그거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요렇게까지 하면 k의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건 사실 원하고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뭘 이용해서 문제 풀었죠? D는 R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이 순간이 루트 20 나오고요. 이 순간이 마이너스 루트 20 나올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돼요. 근데 그럼 그래프로만 그리면 되는데 왜 코시-슈바르츠를 배우냐? 인데 나중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물론 기하까지 배우면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배웠으니까 코시-슈바르츠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좀 적어주세요. 교재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한 다음에 쉬었다가 문제 마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이거 정석의 15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8-6번이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산술기하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술기하 문제는 풀이 방법, 해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문제를 보고 왜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지가 아니에요. 그냥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 것뿐입니다. 왜 같은 힌트가 사실은 극히 적고요. 그리고 같은 산술기하 문제여도 풀이 방법이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 푸는 감이 좀 있어야지만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석이나 이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요거 산술기하 문제예요. 첫 번째 힌트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술기하를 풀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산술기하가 이거였죠.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예요. 그러면 여긴 곱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곱셈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3y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에 여기 a, b니까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a, 이걸 b라고 생각하면 크거나 같다 2분의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더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 이렇게 적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이 친구의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 나온다고 해도 10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최소값은 없죠. 그죠? 그럼 산술기하로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얘가 우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좌변에 존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좌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덧셈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덧셈 형태를 가지게 정리를 하자고요. 근데 그 이유가 모두 뭐라고요? 산술기하로 풀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산술기하로 푸는 게 확정이 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를 가지게 정리하자고요? 덧셈. 곱셈되어 있는데 덧셈 가졌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다 전개합니다. 싹 다 전개해요. 전개하시면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16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y분의 6x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x분의 24y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9예요. 그럼 문제가 돌긴 했지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근데 16하고 9는 고정된 친구예요. 전체 XY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럼 우린 25 더하기
이거부터 적을게요. x분의 24y 더하기 y분의 6x.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됐고요. 이건 고정된 값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25를 더하면 전체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덧셈 딱 생겼죠? x 양수, y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y분의 24y, x분의 24y 양수고요. y분의 6x도 양수예요. 양수 그대로 됐죠, 변수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산술기하 쓴데 힌트 뭐라고 그랬어요? 역수 있을 거라고 그랬죠. 역수네요. 변수들만 놓고 보면 역수죠.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분의 24y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더하기 y분의 6x의 절반은 크거나 같다 루트 2의 곱이라고요. x분의 24y 곱하기 y분의 6x.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2를 이쪽에 곱해줘서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수 있으니까 약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분이 되고요. 24 곱하기 6 직접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루트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24는 뭐 곱하기 뭐예요? 6 곱하기 4잖아요. 그럼 6 2개 있고 2 2개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12로 나오겠죠. 얘까지 하면 얼마예요? 24 크거나 같다 x분의 24y 더하기 y분의 6x. 그럼 이 친구는 그거에 뭐까지 더한 거예요? 25까지 더했죠. 양변에 25 더한다고 생각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49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 얼마예요? 49예요. 그리고 정석 문제에서는 이걸로 끝났는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도 물어보냐면 그때 XY 값이 얼마냐까지 물어봐요. 그럼 최소값이 49라는 건 얘네가 정확히 49랑 같은 값을 가졌다는 겁니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라고 했어요? 변수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서 변수는 누구랑 누구였어요? 얘랑 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최소값 49가 나오려면 x분의 24y가 y분의 6x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리고 요건 약분되네요. 그럼 4y 제곱은 x 제곱이에요. 그럼 x는 2y나 마이너스 2y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왜요? x, y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음수가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x는 2y, 이 관계가 성립하면 전체의 최소값 49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가 보통 학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 49는 x는 2y일 때, 다시 말하면 y분의 x가 얼마? 2일 때 성립하는 이야기다.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죠.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세요. 기본 문제 8-7이네요.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x 곱하기 y가 6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술기하를 쓰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요. 근데 x 곱하기 y는 6인데 문제에서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에 무엇을 구하래요? 최소값이요. 그러면 역시 산술기하를 쓰겠다니까 2분의 a 더하기 b 크거나 같다 루트 ab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좌변에 있으면 땡땡땡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더 이상 손볼 게 없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만 손봐서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 이렇게로만 바꿔서요. 이걸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하고 둘의 곱을 쓸 겁니다. 둘 곱하면 36 x제곱 y제곱이고요. 그러면 2 원래 있고 6으로 나오고요. 원래 제곱의 루트면 절대값 씌우는데 xy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x 곱하기 y 얼마라고 그랬어요? 6이라고 했죠. 그래서 6 하면 얘는 결국 누구보다 7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예요? 7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립하려면 변수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둘 더해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72라고 했죠. 그럼 이거 하나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36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요렇게 하면 x제곱은
9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y제곱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얼마? 원래 뿔마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 y는 얼마? 2. 그래서 x가 3이고 y가 2일 때 전체의 최소값 7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산술기하는 풀다 보면 기분이 좀 그래요. 네, 산술기하로 푼다가 이야기의 시작이라서 썩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문제는 코시-슈바르츠 그 자체로도 꽤 많이 나오는데 도형하고 연결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볼게요. 157페이지의 기본 문제 8-9 보시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 6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그림 나와 있긴 한데 얼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네요. 4, 6으로 되어 있는 점 위에 빗변 위에 어딘가 P가 있대요. 어딘가 P가 있는데 P와 빗변이 아닌 두 변 사이의 거리를 각각 A, B라고 했어요. 거리니까 최단거리라 수직으로 떨군 이게 A, 최단거리니까 수직으로 떨군 이걸 B라고 놓은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형적 특징을 좀 활용을 해서요.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입니다. 근데 그건 밑에 있는 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a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2분의 1 4b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은 약분하시고요.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12는 2로 나누면 3a 더하기 4b예요. 그럼 보세요. 3a 더하기 4b가 12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코시-슈바르츠 쓴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코시-슈바르츠 형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외워야 돼요. 루트 쉬운 ax, 루트 쉬운 by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얘예요. 그죠? 그럼 잠시 요 밑에 똑같이 적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3a 플러스 얼마라고요? 4b예요. 요거 1차니까 여기다 적은 거예요. 제곱이죠? 자, 그럼 루트 씌워서 3a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3의 제곱. 루트 씌워서 4b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4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고요. 자, 이제 해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k라고 놓아서 우리는 k의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걸 k, 요건 계산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 크거나 같다. 자, 3a 더하기 4b 얼마였어요? 12였죠. 그래서 12의 제곱. k에 대한 몇 차입니까? 1차 부등식이죠. 그냥 1차 부등식 해법으로 하면 돼요. k 크거나 같다 25분의 144. 됐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25분의 144인 거예요. 그럼 요건 등호가 성립했다는 이야기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곱한 애들의 b, a분의 3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b분의 4랑 같아야 됩니다. a분의 3이 b분의 4랑 같아야 되는데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5분의 144여야 된다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A는 4분의 3 B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A 자리에 4분의 3 B를 집어넣습니다. 4분의 3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5분의 144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건 B 제곱하고 16분의 여긴 9죠. 더하기 여기는 16이 남죠. 16분의 16. 그러면 이게 25분의 144예요. 그럼 b제곱은 25. 근데 이것도 25죠? 25 곱하기 25분의 144는 12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이 이거니까 나왔네요. b는 원래 뿔만데 길이죠. 무조건 양수예요. 25분의 12 곱하기 4니까 48. 이게 되는 순간에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a는요? 아까 a랑 b의 관계가 이거였죠? 이 친구에 얼마만 곱하면 돼요? 4분의 3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에 4분의 3 곱하면 25분의 4는 약분돼서 12 남고 3 하면 36. 그래서 a, b의 길이가 이럴 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냐? 25분의 144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대해서까지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우리 투데이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자, 교재 넘기다 보면 투데이가 나올 겁니다. 투데이하고 20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뭐를 할 거냐면요. 코시-슈바르츠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13번 보겠습니다. 그 등호가 성립할 때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실수 AB라고 되어 있죠. 실수예요. 실수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썼는데 안 나오면 산술기하 쓰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썼는데 안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쓰시면 됩니다. 자, 3분의 A 더하기 4분의 B가 5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아까 전처럼 K라고 놓고 K의 최대 최소, 최소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다시 한번 써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이라고요. 자, 맞춰서 적으면 1차네요, 얘가. AB에 대한 1차죠? 이쪽에 와야 돼요. 3분의 A 더하기 4분의 B 제곱이고요. 문제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네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 누가 와야 돼요? 루트 씌워서 곱했더니 3분의 A가 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3분의 1의 제곱이 와야죠.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씌웠는데 4분의 B가 오려면 4분의 1의 제곱이 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나왔네요. K라고 쓸 거고요. 요것도 나왔죠? 5의 제곱이래요. 5니까 제곱. 그럼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그럼 9랑 16 곱하면 16 곱하기 9분의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되겠네요. 됐죠? 16 곱하기 9 하면 얼마니? 12의 제곱이군요.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거죠. 뭐요? 144분의 25K가 크거나 같다? 25. K에 대한 몇 차? 1차.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K는 14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14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산술기하는 산술기하, 그리고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는 걔네들을 쓴다 하고 형태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직도 4분이나 남았네요.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앞으로 가서요. 부등식 이야기에서 4번 볼까요? 4번 보세요. 산술기하 아니에요. 이거는 산술기하 이야기 아니고 그냥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소관계 푸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빼서 0보다 큰지, 나눠서 0보다 큰지,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혹은 제곱해서 큰지 작은지 하는 거고요. 제곱했었을 땐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A, 1 더하기 2분의 A랑 B, 루트 1 더하기 A의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A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A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0보다 큰 수네요. 그죠? 그리고 루트 안에 양수고 루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양수가 되겠죠. 둘 다 양수가 명확하네요. 제곱을 해도 되죠. 왜 제곱을 해요? 루트 있으니까 루트 없애려고.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그럼 A 제곱은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A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1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의 대소관계 비교하면 돼요. 이제 대소관계 비교할 거니까 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넘겨요. 그럼 4분의 A 제곱하고 0 되죠.
A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그랬죠. 어쨌든 0보다 큰 수의 제곱하고 4로 나누면 사실은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럼 크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큽니다. A랑 B 중에 누가 크다고요? A가 더 큰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따가 투데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시험 보겠습니다.